그래서 이제 홍랑의 시가 나오죠. 맷버들 가리고 이것도 기가 막힌 시입니다.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홍랑의 맷버들 3버들. 매가 산이라는 거 알죠? 산에 있는 버드나무 3버들인데 이게 또 이야기는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왜 배경 설명하냐면 왜 버들이라고 썼을까? 이런 거는 방송에 안 나와요. 자, 봐요. 이 버드나무가 이 휘무지라고 저는 옛날에 농업을 배웠고 이런 거 잘했는데 휘무지라는 게 있어요. 휘무지가 뭐냐면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이렇게 있어요. 땅에다 이건 알죠? 이렇게 심어.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 이렇게 땅에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싹이 나. 그러니까 뭐냐? 사실 말하면 버드나무는 번식력이 짱이야. 쉽게 말하면. 번식력이 짱이라고. 휘무지란 말 안 들어보셨으면 알아두세요. 가지를 이렇게 V자로 심는 거예요. 이렇게 U자로. 근데 결국 이 버드나무를 왜 이야기했냐? 사랑의 이야기.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버드나무가 여기서 이제 번식력이 좋다라고 했지만 사랑의 영원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쓴 시조가 뭐예요? 맷버들 가리걷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그럼 가래걷거는 뭐냐? 가려꺾거라는 뜻이 요즘 말로. 여기 지금 맷버들 갈해라고 쓰면 되잖아요. 갈해. 이게 뭐냐면 가려. 맷버들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고 안 괜찮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려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대는 요즘 말로 님에게 또는 님의 손에 이런 뜻이에요. 님의 손대라고 나지. 손대. 님의 손에. 손대라는 말이 손해라고 써. 손해. 님의 손. 해석되죠? 산버드레를 요즘 말로 하면 가려서 꺾어서 보내겠다. 임의 손에. 해석돼요? 네. 해석 안 되면 말씀하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시는 주무시는 창 밖이 심거두고 보소서. 이 창 밖이라고 났잖아요.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밖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요즘 말은 밖에 맞죠? 밖인데 이게 왜 밖이라고 썼냐면 옛날에는 이게 이제 중세 국어를 좀 이제 공부해 보면 되는데 이 중세 국어에서는 이 엄마애가 이제 의라고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처속격 조사라고 해요. 처속격 장돌라고 처속격 조사라고 하는데 이 밭이라는 단어는요 기역을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런 말 안 쓰죠. 밖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밖에 이렇게 쓰죠. 창 밖에 들어보셨어요?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 기역을 달고 다니죠. 요 기역이 이렇게 오면서 요 시옷이 기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셨죠? 창밖의 여자 뭐 이런 거 노래 있잖아요. 요게 요 기역이 이렇게 갔다니까. 시옷이 기역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문학이 좋아서 국문과 왔는데 왜 국어학을 왜 공부하지? 국어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요. 해석돼요? 어쨌든 뭐 몰라도 돼. 주무시는 창 밖에 심거두고. 옛날에는 심다를 심구다. 요즘도 경상도 말로 심구다 이런 말 쓰거든요. 경상도 뭐 구멍을 막 군영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심구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어렵지 않죠? 심어두고 바라는 거예요. 밤비에 새잎이야 새잎. 새잎이랑 새잎. 새잎이 곧 그러니까 새잎에 꽃이죠. 곧은 꽃의 꽃. 곧이라는 꽃이 나면 저인 것처럼 여기십시오. 해석돼요? 밤비에 새잎에 꽃이 나면 저인 것처럼 여겨라.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홍랑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별을 하는데 이별을 하니까 이 홍랑도 기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줘야 돼.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선물을 줘요? 산버들을 가려가지고 꺾어가지고 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밤비가 막 내려서 새잎에 꽃이 나면 그거를 저인 것처럼 여기십시오. 좀 애잔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시가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작품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찌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지 재밌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어시밀레이션 동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산버들, 맷버들, 산버들, 맷버들 어려우니까 산버들이라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산버들이라는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함. 다시요. 산버들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함. 보세요. 지금 세 편의 시 공부해 보셨지만 비까비까하죠, 막. 여러분은 이거는 답이 없는데 여러분은 세 편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나만. 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영상미 있는 그 이화우 꿀. 이화우가 좋으세요? 또 어떠세요? 이건 답이 없어요, 정답. 이화우 뿌릴제가 가장 좋다. 동짓달도 있고 매퍼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다 여성들이 쓴 거예요, 맞죠? 매창도 그렇고 황진이도 그렇고. 이 남자들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쓰기 힘들죠. 황진이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멋지죠. 너무 네. 가장인 것 같아. 그렇죠. 잘 썼죠. 이게 이제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정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번에서 정철. 이게 이제 정철의 이제 작품인데, 정철. 내 한낱 산깁적삼 이렇게 나왔죠. 내 한낱 이게 산깁적삼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생견, 적삼은 여러분 요즘도 적삼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요? 뭐죠? 저고리 그 밑에 있는 속옷을 말해요. 요즘 적삼이란 말 들어봤죠? 요즘에는 뭐 이게 적삼을 별로 입거나 하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잘 안 입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 적삼을 되게 많이 입었잖아요. 이 양반들도 그렇고. 하여튼 내 한낱 산깁은 생견이라고 생견이라고 해서 그 적삼을 그다음 뭐예요? 빨고 다시 빨아. 그러니까 빨고 다시 빨아.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속옷을 이렇게 빨고 다시 빤다고. 그걸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해석되시죠? 그런 의미고 대나된 볕에 그러니까 뜨거운 볕에 요즘 말은 뜨거운 볕에 이렇게 써보실래요? 대나된 뜨거운 볕에 말레고 다료이 그러니까 말리고 다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리고 다려.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빨아가지고 요즘에도 그 뭡니까 옥상에다 쫙 해가지고 말리고 다리고 막 그러지 않나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조기 쓰나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건조기 쓰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옥상에 올리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난다 논란 어깨는 어깨예요. 어깨 나는 듯 나난다 하면 나는 듯 날란 그러니까 그 어깨에 걸어두고 보소서잖아요. 요즘 말로 걸어두고 그렇지 걸어두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해석 뭐 어렵지 않죠? 걸어두고 그러니까 나는 듯 그 날란 그 나는 당신의 그 어깨에 걸어두고 보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생견에 저고리 밑에 있는 속옷을 빨고 다시 빨아서 뜨거운 볕에 말리고 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여기 이 시에서 묘사하는 건 여러분 뭘 묘사하는 것 같아요? 행위를 묘사하는 거예요. 자, 써보세요. 행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말리고 뭐 다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는 듯 날란 그러니까 그런 어깨에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듯한 당신의 어깨에다가 걸어두고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다시 말하면 뭐냐 여기 써놓으세요. 행위에 연쇄 반응이란 말 들어봤죠? 연쇄를 통해 그 써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함. 행위의 연쇄를 통해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함. 쓰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밑에 이제 설명, 그 해설 나왔죠. 한낱은 한 벌 나왔죠? 내 한낱 할 때 한 벌이라고. 밑에 한번 해석, 그 어휘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산깁은 생견, 삶지 않는 생실로 바탕을 거칠게 짠 비단. 비단 견자거든요. 생견할 때 견자가. 대나된, 대고된, 강하고 강한이죠. 다리고 다려. 날란 나왔죠. 나는 듯 날랜. 이 나왔죠.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걸어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뭐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철의 3위인곡인데 이게 정말 명작이에요.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3위인곡이에요. 보세요. 이건 조금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정철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정철하고 또 누가 중요하냐? 윤선도. 이 두 사람 꼭 알아둬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철은 이렇게 써요. 가사에 대가고요. 그렇죠. 시조인데 정확히 말하면 연시조의 대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이 윤선도는 어부 사시사라는 작품을 쓰거든요. 보길도 들어보셨어요? 보길도? 네. 보길도 여기 꼭 가보셔야 됩니다. 국문학 공부하신 분들은 보길도를 가보셔야 돼요. 여름휴가내에서. 그러니까 어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썼는데 봄에 10편, 여름 10편, 가을 10편, 겨울 10편. 그게 40세. 맞죠? 근데 더 네, 말씀하세요. 예. 중간에 죄송한데 예, 예. 우리 그 문학탐방 예, 예. 좀 이렇게 월화 중에 월요일은 아니지만 화요일 중에 갈 수 있는 여건 한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알겠어요. 여기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문학 탐방이니까 화요일 날 가도 이제 다른 또 학년 말고 저희끼리 알겠어요. 저희가 한번 아니 다른 학년도 같이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알겠어요. 시간이 맞는 알겠어요. 그럼. 자, 그럼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의 10편도 이게 또 진짜 기가 막힌 게 봄의 10편이 뭐냐면요. 보세요. 이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10편이에요. 이 윤선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5시, 7시, 뭐 요즘 말로 9시, 10시, 12시. 여름도 마찬가지. 새벽부터 저녁. 가을도 새벽부터 저녁. 겨울도 새벽부터. 그래서 40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0편을 쓸 수 있어? 시집 하나 나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80편 정도 쓰지만 이 정도면 거의 시집 한 편 나올 분량이잖아요. 이렇게 잘 써요. 그러니까 이걸 그 사계절을 쓰는데 사계절을 여러분 10편 쓸 수 있어요? 봄 가지고 막 아침부터 이렇게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정철은 가사에 대가고 연시조이다. 근데 윤선도라는 사람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윤선도가 이제 그 세연정이라고 해서 세연정. 그러니까 그 속세의 그런 마음을 다 이렇게 씻는 정자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녀들이 이렇게 바위 있잖아, 바위 위에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춤을 추게 하면 윤선도는 이 물을 부는 거예요. 요즘 말은 동영상을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녀들이 막 바위에서 춤을 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그 윤선도는 또 뭘 잘했냐면 요즘 말로 벽돌 있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싸놔요. 악기 연주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럼 벽돌을 쌓으면 이 악기를 연주하면 이게 갖다가 3쿠션 튀게 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서라운드 입체음이야. 소리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 이게 갖다가 다시 튕겨 나게 만들어놨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정말 윤선도 한량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3위인국 이야기에서 여기로 갔는데 구세의 국문학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3위인국은 미인을 생각한다는 뜻 아니에요? 맞죠?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잖아요. 미인이 누구냐? 바로 선조 임금이에요. 미인이니까 여자 같죠? 여자가 아니에요. 선조를 생각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위인곡은요 뭐냐면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철이 유배를 가요. 이렇게 뭐 하여튼 임금의 눈밖에 나면 다 유배를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막 좋은 이야기 해도 그러지 않나요? 옛날에 보면 유배를 가니까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다시 전하 옆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게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신 옆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써버리면 뭐 사형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임금의 한마디에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맞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돌려갖고 쓴 거예요. 어떻게? 여인의 목소리로. 그걸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에 설명드린 충신 연군지사라고 합니다.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 하나 이거 써놓으세요. 충신 연군지사.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뒷쪽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이 작품을 이제 읽어보면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요. 정철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죠? 3인국은 뭐냐? 3인국은 독백이 독백. 독백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3인국의 속편이 뭐가 있겠어요? 송민국이 있겠죠. 송민국은 뭐냐? 대화에 두 여인이 나와. 감명. 그렇죠. 감녀와 의녀가 나와.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자 보세요. 두 여인이 나와. 저기 가는 저각시 무슨 일 있는가 해서 감녀하고 의녀가 나와. 그러니까 감녀는 되게 착해. 그래가지고 아 나는 내가 그 남자를 사랑을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버렸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감녀 이야기 공부해 보면. 의녀는 뭐냐? 버렸는데 근데 이제 막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감녀가. 그 사람 엄청나게 생각해. 막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내가 햇빛을 막 비치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이해 가세요? 근데 의녀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를 쫓아낸 놈을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냐. 3일 동안 장대비나 가서 퍼버버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이 말은 뭐냐.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감녀와 의녀라고 해놨지만 이거는 결국 뭐냐. 바로 송강 정철의 두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임금이 나를 버렸어. 근데 임금이 나를 버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도 살다 보면 항상 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거나 뭐 살다 보면 내 남편을 어쩔 때는 막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어쩔 때는 그러잖아. 하여튼 그러니까 이 인간의 두 마음을 이렇게 감녀하고 의료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이 송민국. 또 하나가 관동별. 여러분이 이 송강 정철은 꼭 세 작품 3인국, 송민국, 관동별곡은 나는 고전이 어려워 그러면 현대어로 요즘 다 풀이가 다 돼 있어요. 요즘에. 역사 순서대로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보통 관동별곡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3인국, 송민국 이렇게 돼. 1, 2, 3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관동별곡, 그다음에 3인국, 송민국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서경별곡은 그 고려 시대 노래고. 아니 서경별곡 아니고 성산별곡. 아 성산별곡도 맨 앞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맨 앞. 그러니까 성산별곡 여러분이 또 가시려면 그 이제 질문하셔서 그러는데 그 식영정이라는 게 있어요. 식영정. 전라북도 담양 알죠? 담양. 담양에 가면 중록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식영정이 있는 거 잘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식영정을 꼭 가보셔야 돼요. 식영정이 뭐냐면 밥식자가 아니고 쉴식자에 그림자 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림자도 시어넘는 고개. 표현 멋지잖아요. 그림자가 시어넘는 고개가. 그러니까 담양에 가면 식영정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국문학 공부해도 잘 몰라 식영정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소세원은 들어봤죠. 네. 소세원은 들어봤는데 식영정을 꼭 가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멋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억이 안 나는 2010몇 년에 갔는데요. 와, 이 저녁에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풍광이 하여튼 그냥 뿅 가요. 너무 멋있어. 식영정. 이거는 약간 해가 약간 기웃할 때 가야 돼. 낮에 가지 말고. 어쨌든 그 성산별곡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성산별곡은 이제 메인에 쳐주진 않아요. 보통 관동별곡, 3인국, 송민국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작품이 이제 메인이고요. 거기서 한 발 물러가는 게 성산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작품을 이제 볼게요. 그런 배경을 제가 알아야 돼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철의 3인국에 보면 뭐 이제 쭉 설명이 나왔는데 이건 뭐 다 여러분이 뭐 해석을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볼게요. 동풍이 거기 찾으셨어요. 5페이지에 건듯 불어. 그러니까 갑자기 불어가지고 적설을 헤쳐내니. 적설이라는 건 뭐냐면 쌓인 눈. 요즘 말 쌓인 눈. 적설. 옛날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 쌓는다는 뜻이에요. 적분이라는 게. 설은 눈설자잖아요. 쌓인 눈을 적설이라고 해요. 쌓인 눈. 그러니까 동풍이 건듯 불어서 적설을 헤쳐내니 동풍이 창밖이 이거 아까 설명했죠? 창밖에 심근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아셔야지.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어셔라. 피었구나. 넘겨보세요. 창밖에 심은 매화가 폈는데 그 다음에 가뜩 냉담한데 암양은 무사일고 이렇게 나왔죠? 가뜩 요즘도 가뜩이란 말 쓰죠. 가뜩 뭐하다. 냉담해. 차가울 냉자예요. 그다음 맑을 담자예요.
찰랭자의 맑을 담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암양이라는 게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암양이 뭐냐면요. 이게 이 암자가 여러분 무슨 암자인지 아세요? 한자로? 요 암자. 이게 어두울 암자거든요. 네, 그렇죠. 암양 맞아요. 어둡게 다닌다는 거예요. 암양. 암양이 뭐냐면 어두운 향기란 뜻이에요. 암양. 근데 암양은 어두운 향기인데 뭐냐면 매화 있죠. 매화 알아요? 매화 같은 경우에 그런 그 향기 같은 걸 암양이라고 봐있어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게 뭐 그 날씨가 어둡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 어둡다 보니까 날씨가 어둡다는 뜻이 아니고 매화 마을 이런 데 가보면 매화의 향기가 약간 그윽하죠. 바로 이렇게 샥 이렇게 오지는 않지 않나요? 매화 향기 맡아보셨어요? 매화 향기가 약간 그윽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암자지만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두운 향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윽한 향기라고 합니다. 이 암양. 그러니까 가뜩 냉담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사일고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뱉으니. 그러니까 황혼의 달조차 벼맡에 그러니까 벼의 맡에 그 끝에 이제 비친다는 거예요. 머리 하다가 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막 벼에 이렇게 막 있는 곳에 이제 끝에 그 맡에 비치니까 벼 맡에 비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달빛이 비치면 막 님이 온 것 같이 생각 들지 않나요? 밤에 막 달빛이 비치거나 이게 규원가에 나오고 그 이런 작품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밤에 이제 규원가 허난서론의 작품에 보면 잠을 자고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이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돼? 돈주왕 같은 애 남봉꾼이야. 허난서론의 작품을 읽어보면 김성립이잖아요. 남편이 김성립이 요즘 말로 하면 엄청 남봉꾼이라니까. 집에 오질 않아요. 어디에 기생집에 좋은 뭐 사람이 있다면 맨날 거기 쫓아가. 그 읽어보면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막 하면서 잠을 자는데 바람 소리가 나오면 잠을 깨는 거예요. 남편이 온 줄 알고. 뭐 그게 나와요. 근데 실제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규원가 이런 것도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원가 이런 것도 어디 가서 공부하면 좋냐면요. 그 강릉에 가면 허난서론 생가가 있어요.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허난서론 생가에 앉아가지고 규원가를 공부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1사학번 학부님들을 한번 강릉에 같이 갔어요. 이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허난서론 생가에 앉아가지고 규원가를 들으면 내가 마치 허난서론이 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여성일 경우는 더 이게 좀 잘 느껴지겠죠. 그래서 작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가서 내가 허난서론이 돼서 읽어 더 끝내주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보세요. 저 매화를 꺾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맞추면 돼요. 요즘 말을 이게 영어같이 복잡하진 않잖아요.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뭐겠어요? 님이 계신데 보내오죠. 보내고 싶구나. 그죠? 해석 어렵지 않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 거.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 것인가? 어떻다고 생각하실 것인가? 어떻다고 생각하실. 해석 어렵진 않죠? 따라오시겠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생각하실 건가? 꽃이 지고, 디고는 지고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좋다를 기호타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좋다란 말이 없었다니까. 교타였어, 교타. 이게 좋다로 바뀐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국외음화 형성인데 하여튼 그래서 보세요. 꽃 디고는 뭐라고요?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녹음 알죠? 녹음. 우리 녹음의 계절 5월 뭐 이러잖아요. 깔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겁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나자가 비단 나자예요. 비단 나자. 비단 위 장막이 정막하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막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비단 장막이 막 정막한데 아주 조용하다는 뜻이잖아요. 정막하다는 거는 그 정막한데 거기에 이제 아주 쓸쓸한 막 그런 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부용을 걷어놓고 그 다음에 공작을 둘러두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부용이라는 건 원래 부용이 뭔지 아세요? 부용? 이 연꽃이란 뜻이에요. 연꽃.
연꽃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들은 그 연꽃, 공작 이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꽃이란 뜻이 아니겠죠. 연꽃을 수놓아 만든 그 휘장 같은 거겠죠. 연꽃이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연꽃을 수놓아 만든 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위는 비단으로 만든 장막이에요. 아시겠죠? 나자 위자가 이제 장막 위자예요. 장막하고 그다음에 수막이죠. 수막. 그러니까 이게 수막 밑에 나왔죠? 수놓아 만든 장막 이런 게 비어 있는데 부용을 걷어놓고, 그러니까 연꽃이 있는 휘장을 걷어놓고 뭔지 알겠죠? 옆에다 걷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걷어놓고, 그다음에 공작은 실제 공작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작을 그려놓은 병풍이에요. 공작을 그려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 한데, 가뜩이나 시름이 많은데, 시름 한데는 시름이 많은데, 됐죠? 날은 어디 기뒀던 거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기뒀던 거는 뭐냐면 요즘 말로 길던가. 날은 여러분 독수 공방 이런 말 들어봤죠? 혼자서 빈 방을 지킨다 하면 시간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 혼자 뭐 게임하고 이러면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게 오락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원앙금 버여놓고, 원앙금을 베어놓고 오색선 풀텨내요. 오색으로 된 선을 다 풀어내어서 금자의 견하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금자의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자에, 금으로 만든 자에 견하이셔, 써놓으세요. 겨누어서. 그러니까 겨누어서는 뭐냐면 치수를 재어서 임의 옷을 뭐예요? 임의 옷을 지어내. 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요즘 말로 날 버린 남자잖아. 날 버린 남자를 위해서 내가 금으로 된 자를 다 치수를 재갖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36인치인지 34인치를 알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없잖아 지금. 그걸 알고 임의 옷을 지어냈다는 거예요. 지어내니까 그다음 뭡니까? 수품은 손재주란 뜻이에요. 커니와 그다음에 제도도 가잘시고, 제도 격식도 갖추었군. 그래서 이제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나 바느질 짱이야 이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손재주도 좋고 격식도 잘 갖췄구나. 여기까지 해석돼요? 격식도. 그래서 산호수 지게,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라고 써놓으세요. 위에 백옥함을 담아두고. 백옥함이란 건 뭐예요? 하얀 옥이 들어간 함이죠. 백옥함이잖아요. 담아두고. 담아는 담아두고. 임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내가 이걸 임에게 보내려고 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없으시니까 그냥 흐름만 들으시면 돼. 님에게 내가 보내려고 님이 계신 데를 바라봐. 그러니까 산인가 구름인가 머우도 머울시고죠. 머우도 머울시고 밑줄 쳐보세요. 험하기도 험하구나. 머우도 머울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내가 임을 위해서 옷을 장만했잖아요. 하여튼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옷을 내가 장만을 해가지고 임에 계신 이 상이 바라본 거잖아. 맞죠? 산을 바라보니까 임에게 내가 바로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돼. 험하다는 거. 맞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철이 아직은 임금이 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니까. 안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험하기도 험하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천리말리 길에 뉘라셔 찾아갈고. 천리길 말리길 떨어졌는데 뉘라셔. 누구라고? 뉘라셔는 아까 얘기했죠. 누가 기억나요? 누가 아까 뉘라셔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누가 찾아갈 것인가? 누가 찾아갈? 천리길 말리길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GPS 뭐 이런 거 있으면 자동차 몰고 막 슉슉슉 가면 돼. 옛날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GPS도 없고 뭐 카톡도 없고 어떻게 가? 천리길 말리길인데 누가 찾아가겠냐? 자, 그다음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니거든은 오른쪽 설명해놨죠. 가거든이라는 뜻이.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나인 것처럼 반기실까? 날인가 나인 것처럼 열어두고는 열어두고. 자, 이 뭔 소리예요? 내가 가면 내가 이 사랑하는 님에게 갔어. 이렇게 이제 막 찾아가고 갈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예? 산 넘고 뭐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해서 갔어. 딱 갔는데 갔으면 이 사람이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두고 나인 것처럼 반기실 것인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겉보기에는 여인의 목소리를 써놨지만 이걸 정철이 유배간 걸 생각해 보면 어때?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읽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정철이 여인에 빗대어서 자기 어떤 힘든 상황 이런 것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정철의 그 3인곡을 여기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게 3인국의 몇 번째 그 앞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부분이 왜 뒷부분이 아니고 앞부분.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뭐지 서사, 본사, 결사로 하면 네. 본사 부분이 본사 부분. 그러니까 서사는 아니고 결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사에 보면 좀 크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서사는 뭐냐면 내 몸이 생겼을 때 임을 쫓아 생겼다. 내가 생긴 거는 임을 따라서 생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연지분이 있지만 이 정철 대단한 게 뭐냐면요. 남자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연지분 있지만은 이런 말 나와요. 누굴 위해 바를 것인가. 이런 말 나온다니까. 요즘 말로 립스틱이 있지만 누굴 위해 바를 것인가.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분이 있지만 누굴 위해 바를 것인가. 이 정철이 진짜 여성에 대해 여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정철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마지막 부분을 여기 책에 안 나오지만 그냥 현대어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사랑하는 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요즘 말로 하면 나비가 된다는 나비. 내가 나비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나비가 돼서 나비가 되어 나비가 돼서 님이 있는 이제 꽃나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님의 옷에 앉고 싶다고. 님의 옷에. 내가 봐요. 바로 못 가잖아. 내가 지금 찾아갈 수 없죠. 찾아가도 나를 이미 반겨줄까 이렇게 두렵다고 했잖아요. 나는 차라리 나비가 돼가지고 이미 계신 곳에 나비 날아다니니까 날아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님의 옷에 앉고 싶어. 이게 보세요. 얼마나 잘 썼나. 그런데 나는 임을 알지언정. 나는 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임의 옷에 앉았는데 임이 과연 나를 알아줄 것인가. 이렇게 끝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나비가 돼가 차라리 난 호랑나비 이런 나비가 돼가지고 그 꽃나무에 여기 이제 좀 중간에 빠졌는데 꽃나무에 앉아가지고 그 꽃나무의 향기를 님의 옷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내가 꽃나무에 앉아가지고 대단하죠. 이 생각하는 게 꽃나무 향기를 님의 옷에 뿌리는데 나는 님을 알겠지만 님은 과연 나를 알 것인가. 이렇게 끝나요. 애틋하지 않아요? 근데 정철이 남자인데 네. 그 신랑 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상상력이 뛰어난 거고 뭐 이제 여성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지. 여성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뭐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여성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3인국 말고 송민국도 읽어보면 송민국이 좀 더 쉬워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게 고전 시가 강독을 공부를 하는데 원래 이제 그런 작품들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안타깝게 그런 작품은 뭐 나와도 아주 부분적으로 여기처럼 3인국하고 요만큼만 나왔잖아요. 원래 3인국이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작품을 전체를 쫙 읽고 이걸 정철을 이해하는 거하고 여기 부분만 좀 읽고 이해하는 거는 어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정철의 그런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저를 유배 보내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지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국문사적으로 네. 어떤 평가? 국문학적으로 평가 지금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아주 그러니까 이게 동방기 이소다 이런 말이죠. 동방기 이소가 뭐냐면
요즘 말로는 우리나라의 걸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동방지소라는 말 좀 말이 어려운데 나자고 동방이고요. 그다음에 이소라는 거는 이제 구런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구런에 이소가 있어요. 이게 떠날 이자를 써가지고 이자를 쓰는데 하여튼 이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떠나는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떠나는 나그네인데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소라고 하는 건 결국 떠나는 나그네라는 뜻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떠나는 나그네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이게 아니고 이 이자는 떠난다는 뜻이고 이 소가 만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소는 뭐냐면 떠남과 만남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런에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구런에 이소 치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동방의 이소다. 이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서포 김만중 들어보셨죠? 그 구운몽 쓴 김만중이 이렇게 또 평가를 해요. 아 동방지소다. 그러니까 그 아 동방지소에 세 편이 들어가는데 그게 관동별. 상민국, 동민국.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이게 멋진 평가를 하냐면 관동별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철이 이제 그 유배를 갔다가 뭐 관직에 갔다가 또 유배 갔다 뭐 그러잖아요. 관직에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관동 여러 곳을 그 관찰사가 돼서 이렇게 돌아보는 광경인데 비유가 기가 막혀요. 뭐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지만 비유가 그 뭐 달을 어떻게 비유하고 뭐 뭐를 어떻게 비유하고 이런 비유가 폭포를 어떻게 비유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상상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만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하려면 3시간 해야 돼. 백년아 한 가지 이 정철 관동을 나오는 말이에요. 니라셔 보내신다 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백년아의 하나의 가지를 니라셔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보냈느냐 이런 뜻이겠죠. 보냈는가? 그럼 백년아가 뭐냐? 흰 백자에 연꽃 연자에 꽃 한자야. 맞죠? 여러분 생각할 때 백년아가 뭘 것 같아요? 백년아 한 가지를 니라셔 보내신 거라고 했을 때 백년아가 뭘 의미할까? 한번 찍어보세요. 하얀 연꽃. 충절? 아니 사물로. 사물로요? 사물. 달이에요, 달. 달이라고 표현 안 해요, 정철은. 하얀 연꽃이라고 표현. 멋지지 않아요? 백년아의 한 가지를 누가 보냈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막 뭐 이제 또 정철의 관동들 보면 어떤 또 표현이 나오냐면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음의 이온풀을 요거 하고 좀 칠게요. 이온풀을. 그래서 정철은 얼마나 기가 막혀. 다 살아 내여샤라. 이 말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여샤라. 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음해라는 게 요즘 말로 벼락이에요. 벼락. 이온은 시등이에요. 풀이죠. 풀은 백성이 되겠어요. 자, 살아내여자가 살려내고 싶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벼랑, 이 관찰사로서의 이제 직분인데 벼랑에 시든 백성, 도탄에 빠진 백성을 내가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가 막 상당히 안 좋은 시대였어요. 선조 뭐 이 시기에. 그러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들 내가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쓰죠. 벼랑에 시든 풀 이렇게 표현해요. 멋있지 않아요? 도탄에 빠진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다.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쓴다니까.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이제 다 관동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는 보다가 앞부분 몇 가지는 아는데 어쨌든 이런 대사들을 보면 이 정철이 정말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죠. 하여튼 그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단지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이거 장담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면
내가 국문과가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국문과 다닌다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좀 더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이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내가 막 어디에 취직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문학 공부는 정말 어디 가서 막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하고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 공부를 좀 더 좀 포괄적으로 물론 이제 혼자 그렇게 하시긴 힘들겠지만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다양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